네, 한편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꼴불견이라면서 간만 보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분명히 밝히라고 말했습니다. 출마할까 말까 간만 보는 한덕수 총리도 꼴불견이긴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하든 말든 자신이 저지른 위헌적 인사 쿠데타부터 수습하는 게 우선입니다. 국민들은 한덕수 총리를 국민에 의해 쫓겨난 내란 속의 윤석열의 그림자로 존재 여부가 국정 운영에 영향이 없는 무능한 대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간보지 말고 스스로의 거취라도 분명히 하라는 게 국민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네, 박 부대변인님 직격을 날렸네요. 네, 좀 전에 우리 김기현 대변인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저는 전혀 이런 고려를 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행보가 한덕수 대행이 이미 짜여놓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랄 지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으로서 본인의 책무를 열심히 해야 될 때는 반기를 하다가 갑자기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이 과정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에 나중에 출마를 해서 통합을 이룬다, 이런 이제 논리를 대셨는데, 정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정말 대행으로서 본인의 책무는 반기하고 국정 혼란이라는 국무를 담당해야 될 일은 반기하고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증명처럼 보여서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예를 지켜야 될 책무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란 사태에 자꾸 본인은 상관없는 것처럼 굴고 있지만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코끼리가 자꾸 생각난다는 말처럼 내란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감독으로서의 위치 정확하게 잘 지키시고 공정한 대선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인데요. 여기에 한덕수 대행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이 조사가 오세훈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 이전에 실시됐다는 점을 저희가 주목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저희가 김 대변인님 2%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이게 갤럽 조사는요,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관련했을 때 이른바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전화를 받는 분들이 한덕수라는 사람을 언급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이 불거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아주 초창기에 8일부터 10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채널A 12시 라이브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됐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응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떤 선거 공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어떤 국민들이 보고 국민들이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힘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이 가지는 어떤 확장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 그런 것들이 한덕수 대행과 제가 볼 때는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갤럽 조사에서는 유의미한 수치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렇다면 한 권한대행이 실제로 출마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이제 관심사가 될 텐데요, 구부장님. 네. 김 대변인님은 앞서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번 주가 한덕수 대행의 차기 주자로서의 판가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갤럽 주관식 조사에서 처음으로 차기 주자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되는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쟁력 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한덕수와 이재명과 한덕수가 1대1로 붙었을 때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번 주에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를 한덕수 대행이 조금이라도 이기거나 아니면 근접한 지지율을 보인다라면 국민의힘이나 또는 여당 지지층에서는 한덕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 23년 전에 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인재, 노무현 두 후보가 호각지세로 각 경선을 하고 있었는데 이회창 후보를 이인재 후보는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이긴다라는 여론조사가 한 번 나왔고, 그 직후에 실시된 대선 경선에서 이른바 광주에서 노풍이 점화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후보가 대선 후보 경선이 됐거든요. 이제 이런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만약 한덕수 대행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쟁력이 확인되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라면 한덕수 가능론이 아니라 한덕수 대세론 또는 대망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에 실시되는 다음 주까지의 이 여론조사가 한덕수 이 권한대행의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구 부장님의 개인 발언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슈를 받는 이유는 진보와 보수 정권을 모두 경험했다는 이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장 변호사님, 네. 사실 이 이력이 굉장히 이례적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플러스로 작용할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력은 상당히 좀 경험치가 많이 축적돼 있고 통상 전문가이자 지금 이렇게 통상이 중요한 국면에서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력을 가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진보 보수 정부를 넘나들면서 이를테면 김영삼 정부 때는 통상사업부 차관을 역임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국무총리를 역임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관련해서는 50년이 넘는 경험이 있는 이 사람이라는 것, 그런 공무원이라는 관료라는 것을 좀 부인하기는 어렵고 네. 또 본인도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정치권에서 호출이 되다 보니까 권력 의지도 어느 정도는 좀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상황이 아닌가. 다만 이 부분은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대선 이 구도에서는 상당한 변수인데 이게 긍정적일지. 왜냐하면 당장 내일 모레 모집하는 이 후보로 등록을 하고 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그럼 외부에서 세를 구축한 다음에 다시 단일화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국민의힘의 또 원래 하던 그런 주자들이 어느 정도나 수용 가능한 시나리오일지 여러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아직 출마 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더 깊게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뭐 TV 토론회가 됐든 연설이 됐든 언변도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한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설전에도 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장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굴욕적인 외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사진이 가득한 한국의 역사 자료, 가짜 사진이 가득한 한국의 보도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항의하셨어야죠. 이걸 왜 그만 두고 보십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받아들입니까?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천만에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민생이 고통스럽다는 걸 모두 다 느끼고 있는데 그 어려운 코로나 때보다도 더 못하다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죠? 도대체 경제가 무조건 어렵다.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민생은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됐습니다.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온 세계가 대한민국은 회복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팩트 체크를 해줄게요. 온 세계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다 윤석열 대통령과 총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질문.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오도된 통계예요. 말씀해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통계입니까?